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달콤한 시간을 보내는 커플. 잠깐 남성이 자리를 비우는데요. 그러자 여성이 재빠르게 남성의 휴대전화를 가져갑니다. 메시지함부터 결제 내역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데요.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집착이 부른 비극입니다. 양 변호사님,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9, 112에 동시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119에는 무려 7통의 전화가 왔지만 말없이 그냥 끊겼고요. 동시에 112에 신고가 전화가 왔고 모텔에서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문자로는 이 정확한 주소하고 동 호수까지 그렇게 문자가 나왔습니다. 경찰과 119에서 이제 출동을 해서 봤더니 그 아닌 게 아니라 집 방 안에 남녀가 나란히 누워 있었고요. 그 안에도 링거하며 약병이며 이런 것들이 막 널려 있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약물을 투약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미 남성은 현장에 발견됐을 때 숨진 상태였습니다. 여성은요? 네, 다행히도 여성은 이제 숨이 붙어서 병원으로 옮겼고요.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은 바로 그 살아남은 30대 여성 박 씨였다고 합니다. 자, 단 둘이 있었던 방에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고 또 그 살아남은 사람이 신고를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는데요. 살아남은 여자친구 박 씨는 우리 둘이 함께 죽으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박 씨 말에 따르면 남자친구가 평소에 금전적인 문제로 힘들어했고 결국 두 사람은 스스로 같이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간호조무사 출신이었던 박 씨가 직접 약물을 준비했고 둘은 나란히 약물을 투약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내가 남자친구보다 더 많은 약물을 투약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몸에서 링거 바늘이 빠져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이미 남자친구는 숨져 있었고 그래서 박 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도리어 살인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남친이 돈에 쪼들려 있었다. 자, 그런데 유족들의 입장은 달랐어요. 자, 유족들은 이 남동생 특히 빚이 있긴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이었다고 하고 아버지 사업을 이제 물러받으면서 나중에 뭐 또 수백만 원 월급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건 아니다. 금전적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부검을 했는데 부검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인 자체가 약물에 의한 심장마비였는데요. 몸에 무려 치료 농도의 400배가 넘는 그 약물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400배. 원래 그 농도에 맞게 했다고 하는데 400배 넘고요. 이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치료 농도 이하의 약물이 투약했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같은 경우는 아마도 거짓말로 남자친구 동의를 얻어서 살해했다고 해서 이 위계 승낙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야, 적정량의 400배 이상의 약물을 몸에 넣었으면 그거 견디겠습니까? 아유, 그러니까 이제 못 견디고 결국에는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이 여성이 어떤 여성이냐면요. 이 사망한 남성과는 2016년에 만났는데요. 본인을 간호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라고 생각하고 만났어요. 그랬는데 뭐 간호사야 그러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나랑 결혼하려고 해, 이렇게 막 식구들에게도 소개를 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간호조무사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뭐 그래도 잘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여성의 집착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수시로 그 휴대폰을 확인을 했고요. 은행 공인인증서까지 본인이 관리하면서 모든 지출 내역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이나 색상까지도 다 하나하나 관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심은 날로 심해져서 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나중에 보니까 너무 많은 걸 검색했는데 친구들과 놀러 간다는 남친, 애정도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검색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당시 유족들이 얘기하셨던 그 상황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동생이 같이 죽자고 이제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동생은 절대 그런 이유가 없거든요. 집착이죠. 소유욕이고.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그 여자랑 헤어지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또 영상통화하면서 동생 그런 일거수일투족 좀 감시하듯이 영상통화를 많이 했어요. 좀 심하다 싶을 때도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그 또 지인분한테 들어보니까 둘이 엄청 크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여성이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뒤지다가 뭔가를 발견했다, 당시에. 네, 맞습니다. 2018년 10월에 박 씨는 남자친구 계좌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보이는 계좌로 13만 원이 빠져나가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또다시 13만 원이 계좌 이체된 걸 발견을 하고 박 씨는 강력한 의심에 휩싸이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후 박 씨는 휴대전화에 13만 원 계좌 이체, 남친이 성매매 이런 단어를 무려 4시간 넘게 검색을 하면서 끝없이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3만으로 시작된 음심은 남자친구의 성매매를 확신하는 극단적인 상상으로 이어졌고요. 박 씨는 격분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 이후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남자친구를 의심했던 박 씨에게 6년째 사귀면서 동거까지 하고 있던 진짜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바람을 피우면서 오히려 상대방의 배신을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여성 박 씨 본인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으면서 남자친구를 의심하고 결국은 살해를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2018년 10월 20일입니다. 이 박 씨가 남자친구한테 모텔에서 만나자라고 하고 의심하지 않았던 남자친구가 모텔에 갔는데 평소에도 이제 간호조무사니까 뭔가 해소제 같은 걸 링거 통해서 넣어준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필요해서 맞을래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의심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을 맞았는데 그때 이제 약물이 가다 투입돼서 이 살인을 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전에는 위계 승낙 살인을 적용했는데 극단적 선택할 것처럼 속여서 동의해서 살인받아 동의를 얻어서 이후에는 검찰에 가서는 자살 결심할 정황도 없고 이러니까 살인죄로 기소해서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아, 자기야 피로 회복 주사 한번 맞자 하면서 의심을 사지 않고 그 과다 약물을 투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박 씨 여성 범죄가 전부 드러났는데도 오히려 더 기세등등했었다고요? 일단 초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사를 그렇게 벗고 있으면서 필라테스 배우러 다니고 가족들하고 맛집 다니면서 막 찍어서 SNS에 올리고요. 어허. 검찰에서 조사받는 그 과정에도 뭐 수시로 거짓말하고 뭐 깔깔대고 웃고 해서 검찰에서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원에서는 다른 범죄 경력도 없고 그게 또 신기할 정도입니다. 다른 범죄 경력도 없고 해서 징역 30년 이것도 뭐 부적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유기징역형에서는 상한선이거든요. 이 여성은 이거 너무 지나치다라면서 항소를 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도 형은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